안녕하세요, 홍도입니다. 오늘 방송은 인서울대학의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입니다. IT 계열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뒷받침하는 모집 단위이므로 IT 계열과 함께 여전히 기본 성장이 유지되는 모집 단위입니다. 모집 단위 확인하시겠습니다. 가천대 가다군, 단국대 죽전 나다군, 명지대 가군, 서울과기대 가군, 세종대 나군, 한양대 에리카 가군 모집입니다. 대부분 전공 또는 학과 단위 모집 단위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국대 죽전의 나군의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전자전기공학과 융합반도체공학을, 명지대 가군의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를, 한양대 가군의 전자공학부는 학부 단위로 모집한다는 점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본 방송의 2022 정시 모집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전형 방법의 특징과 2021학년도와 달라진 점을 통해서 어느 대학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모집 단위 합격자의 3개년 성적 추이와 함께 2022학년도 정시 예상 점수를 통해서 상향, 소신, 하향 안정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인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정시 지원 계획을 작성해 봅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학년도 전형 방법입니다. 대학별로 전체적인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반영 영역,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을 확인하고 나의 수능 성적에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공학 계열의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는 커트라인이 변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붉은색 기둥 안의 수능 반영 영역에서 대부분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 탐구는 과학으로 선택 과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2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천대와 명지대는 수학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고 탐구 또한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가천대 일반전형 2에서는 국수형 탐탄 한으로 각각의 탐구뿐만 아니라 한국사도 반영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2021학년도와 비교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는 대부분 30에서 35%로 수학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대는 일반전형 1에서는 국어와 수학 중에서 우수한 영역에, 일반전형 2에서는 6개 영역 중 선택한 4개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영역에 가장 높은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반영 영역에서는 가천대, 단국대 죽전, 명지대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100분위와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가 있으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세종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에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은 100분위보다 적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비중이 조금 적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모두 등급별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등급별 반영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의 등급별 반영 점수에서 한양대 에리카는 1등급 100점, 2등급 99.5, 3등급 99점으로 3등급까지는 등급별 0.5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4등급은 98점으로 3등급과 1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가장 낮은 영어의 등급별 점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과기대와 세종대는 가장 높은 영역별 반영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5점 차이로 등급별로 5점 차이로 3등급과 4등급은 10점 차이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영어 4등급이면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에서는 가천대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 과학 선택 시에 우수 영역의 5%와 3%의 가산점을, 명지대는 과탐 선택 시 10%를, 서울과기대는 과탐 2 선택 시 만약에 두 과목을 과탐 2로 보셨다면 각각 3%씩 가산하게 됩니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가천대는 일반전형 1에서 필수 응시, 일반전형 2에서는 반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서울과기대는 등급별로 감점하는 것이 다릅니다. 특히 제2 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대학별로 2021학년도 작년도와 올해의 정시 전형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커트라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일반전형 1과 일반전형 2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 1에서는 가군과 다군에서 모집합니다. 국수형 탐구 한 과목 반영이고 국어와 수학은 우수 영역 순으로 35%와 25%를 반영한다는 점, 수능은 100분위와 등급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작년과 달라진 것은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에서 작년에는 수학 가형과 과탐 선택 시 각각 5%와 3%에 대한 지정 반영에서 올해는 수학, 기하나 미적분 또는 과탐 선택 시 우수한 영역을 5%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일반전형 2입니다. 일반전형 2는 가군과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작년에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중에서 3개의 영역을 우수한 영역 순으로 45%, 40%, 15%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수형 탐탐한 중 4개의 영역을 우수한 영역 순으로 40, 30, 20, 1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탐구 두 과목이 각각이 반영 영역이 되었다고 하는 점, 또한 한국사도 반영 영역이 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에서도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가탐 1, 가탐 2 이렇게 3개의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우수한 성적순으로 2개 영역에 5%와 3%를 가산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전형 1과 일반전형 2 모두 작년에는 3등급이 91점으로 2등급과 4점 차이에서 올해는 3등급이 92점으로 3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또한 3등급과 4등급 또한 작년에는 9점 차이에서 올해는 6점 차이로 급간의 점수 차이가 줄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학생 전형으로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하는 단국대 축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수능 체제 변화에 따라서 수학 가형에서 수학 미적분과 기하로 수학 선택 과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35%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고 수능은 100분위를 반영하며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일반전형 가군에서 선발하는 명지대 또한 많이 바뀝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이 점은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서도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작년에 30대 30에서 올해는 25%와 35%로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명지대는 수학 가와 가탐에 각각 10%씩 가산점을 부여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과탐에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즉 가산점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으로 가군에서 모집하는 서울과기대는 수능체제 변화에 따라서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로 선택 과목 제한이 있다는 점 이외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탐구 2과목 반영하고 있고 수학이 가장 높은 35%를 반영하고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과탐 2 선택 시에 3%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나군에서 모집하는 세종대입니다. 수능체제 변화에 따라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 과목 제한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변화는 작년에 국어 15%, 수학 40% 반영해서 올해는 국어 20%, 수학 35%로 국어 반영 비율이 5% 높아졌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요. 올해 국어가 불순위인 만큼 커트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탐구 영역은 백분위 반영에서 변환 표준 점수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백분위 1점당 0.3점 내외의 적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탐구의 영향력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등급별 반영 점수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1등급이 100점 반영해서 올해는 200점을 반영합니다. 근데 보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반영 점수가 2배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등급별 반영 점수의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1등급, 2등급이 5점 차, 2등급과 3등급이 10점 차, 3등급과 4등급이 5점 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5점 차이로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로 바뀌었다는 점, 따라서 3등급의 기회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일반 전형으로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능체제 변화에 따른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로 선택 과목 제한이 있다는 점 제외하고 바뀐 점은 없습니다. 탐구 2과목 반영이고 수학이 가장 높은 30%를 반영하고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가 0.5점에서 1점 차이로 가장 적다는 점 등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형 방법은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척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작년과 달라진 점을 대학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천대는 일반 전형 1에서 가산점 방식과 영어 등급 반영 점수가, 일반 전형 2는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영어 등급 반영 점수가 바뀌었다는 점, 가천대가 가장 많이 바뀌었죠. 단국대 죽전과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수능 체제의 변화에 따른 거죠.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명지대에서는 탐구 반영 개수가 하나로 줄었다는 점,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산점 제도 또한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세종대 또한 수학의 선택 과목이 바뀌고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는 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탐구 반영 방법이 또한 바뀌었다는 거, 영어 등급 반영 점수에 대한 것이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 명지대, 세종대 전형 방법의 변화는 올해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격자 3개년 평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수는 단순 평균 100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구는 가천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에서 271명을 선발합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모집 단위는 주로 가군에 몰려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가천대 컴퓨터공학 2는
일반 전형 2인 만큼 3개의 영역이 반영되어 점수가 높고, 또한 가천대 전기공학과 2는 작년에 처음 모집했으며 가천대 일반 전형 1은 탐구를 1개 반영했다는 점 참조하기 바랍니다. 명지대는 올해 탐구 1과목 반영으로 바뀐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단국대 축전과 세종대에서 3개 모집 단위 214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는 3개로 적지만 모집 인원은 214명이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82.7에서 79.5점으로 성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도 가천대와 단국대 축전 3곳의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3곳의 모집 단위에서 69명을 모집하고 있고, 가천대 전자공학 전공 2는 3개 영역을 반영한 만큼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합격자 3개년 평균 성적을 통해서 모집 단위들의 성적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2019, 2020, 2021학년도 3개년의 경쟁률, 추합률, 합격자들의 성적 추이,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예상 점수를 분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 화면에서 보여지는 수치는 참고를 하시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성적의 추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성적의 추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그 점수가 가지는 수능의 등수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해당 연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그러한 실질적인 성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성적에 주의해서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206명, 2020학년도에 236명, 2021학년도에 230명에서 올해는 271명으로 41명이 증가합니다. 먼저 붉은 박스 안의 명지대 컴퓨터공학과는 작년에 48명 모집에서 올해 42명으로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요, 바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모집 인원인 만큼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집 인원의 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종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집 단위들은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명지대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하고 연년도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었던 모집 단위들인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합률에서는 대부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 이어서 2021학년도에도 낮게는 119.5%에서 높게는 23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한 바퀴를 넘었다 또는 2바퀴 반 정도를 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명지대 전기공학부는 2020학년도에 41명 모집에 140명 지원자 중에 72.14%인 101명이 합격한 거에 이어서 작년에도 37명 모집에 150명이 지원해서 4.1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원자 중에 65.33%인 98명이 합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상으로는 먼저 가천대 컴퓨터공학 1과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는 수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는 수치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상승세에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들도 2019학년도 대비해서 크고 작은 다운, 업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분위를 반영하는 가천대와 명지대입니다. 가천대 컴퓨터공학2는 국어 95, 수학 97, 전기공학2는 국어 94, 수학 96점, 컴퓨터공학 1은 국어 86, 수학 88, 전기공학 1은 국어 84, 수학 90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는 모두 국어 83, 수학 88점으로 분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은 국어 122, 수학 128점,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는 국어 120, 수학 125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군 모집 단위에서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기년 지원율, 추합률,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의 추이, 실질적인 성적의 추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예상 점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군에서 모집하는 전기전자 컴퓨터 모집 단위는 가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당구대 축전과 세종대에서 모집하는 나군은 2019학년도 220명에서 2020학년도 200명, 2021학년도 260명에 의해서 올해는 214명으로 크게 줄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종대는 해마다 수시 2월 인원이 많았던 만큼 올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종대 모집 단위들은 예년도 유사한 계획 인원인 만큼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면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선발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합률에서는 모든 모집 단위가 2020학년도부터 지원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합격했습니다. 특히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작년도에 138명 모집에 409명 지원자 중에서 무려 70.66%에 해당하는 289명이 합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높은 추합 인원에도 불구하고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합격자 평균 성적은 수치상의 변화와는 달리 사실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 도표상에 나와 있는 성적에 대한 것은 수치상의 의미로 참조만 하시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추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달리 세종대 컴퓨터공학과는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는 성적 변화가 없다가 작년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당국대 죽전의 전자전기공학부는 합격 성적이 계속 하락하다가 작년도에 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당국대 죽전 전자전기공학부는 국어 79, 수학 86점으로 예상되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세종대는 컴퓨터공학과 국어 120, 수학 126,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국어 117, 수학 123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시 지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군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천대와 당국대 죽전에서 모집하는 다군은 2019학년도에 55명, 2020학년도에 53명, 작년도에 5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가천대 모집 인원이 9명 늘어나서 69명으로 작년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예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에 그쳤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종 선발 인원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군의 특성상 매년 추합률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두 200%가 넘는 추합률을 보였습니다. 두 바퀴를 넘었죠. 가천대 전자공학 1은 2020학년도 모집 인원 24명에 137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 중에서 65.69%에 해당되는 9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 24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하고 그중 74.04%인 77명이 합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국대 죽전 컴퓨터공학은 2020학년도 14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해서 지원자 중에 75%인 48명이 합격을 했고 작년에는 19명 모집에 73명이 지원했으나 그 중에서 82.19%인 60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대 죽전 컴퓨터공학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던 만큼 합격자 평균 성적도 2021학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천대 전자공학2는 2020학년도에 가천대 전자공학 1은 2021학년도에 수치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큰 폭의 성적 하락이 있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천대와 단국대 추천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전자공학2는 국어 94, 수학 96점으로 전망되며 전자공학 1과 단국대 죽전 컴퓨터공학은 국어 81, 수학 86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서울대학교의 공학계열, 특히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의 공학계열의 2022학년도 정시 전형 방법의 특징, 2019학년도부터 3개년의 경쟁률, 취업률, 합격자의 명목상 성적의 추이와 실질적인 성적의 추이,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예상 점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커트라인에 변동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 유의해서 정시 지원 계획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전형 방법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수능 반영 영역입니다. 가천대 일반 전형 2에서 국수형 탐탐 한중 4개의 영역으로 성적순 반영 비율이 40, 30, 20, 10%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지대 국어와 수학이 30대 30에서 25대 35로 수학 비중이 높아졌다. 탐구 영역 2개 반영에서 1개 반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와 반대로 세종대는 국어와 수학이 국어 15, 40에서 20대 35로 국어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지대와 세종대에 있어서 올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세종대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 점수 반영에서 이제는 변환 표준 점수 반영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영어의 2등급과 3등급의 반영 점수가 가천대는 4점에서 3점 차이로, 세종대는 10점에서 5점 차이로 변경됨으로써 3등급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산점에서 가천대가 우수 영역에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 명지대가 수학 가형과 과탐 가산에서 과탐 가산으로만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 요인들은 사실상 커트라인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서 정시 지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동호 입시독은 계속해서 인서울, 인문과 자연, 나머지 모집 단위들도 3기년 총정리와 함께 2022학년도 예상 점수를 방송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자녀들의 정시 모집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